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이뤄질 것인가 관심이 모아졌던 G20 정상회의에 결국 시진핑 주석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열리는 에펙에 시 주석이 참석해서 함께 현안을 논의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중 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난제들을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에펙의 전초전이라 여겨지는 이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도 바이든은 시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시진핑은 이번 인도 G20 회의에 불참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은 지금 미국과 마주 앉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미 올해 여러 차례 미국 고위 관료들이 바이든을 대신해 중국을 방문했고 표면적인 현안은 어려움에 빠진 중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미국 위패권에 도전하지 말라는 경고를 전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G20 정상회의 불참으로 현재 중국이 처한 문제를 정면 돌파하는 것을 회피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시 주석은 지금까지 항상 자신이 시선을 한몸에 받는 자리가 아니면 참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번 G20은 인도에서 열렸고 주인공은 모디 총리가 될 게 뻔했습니다. 미국과 직접적인 만남을 회피한 것도 있지만 인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G20에 참석하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히 시진핑의 속내였을 것입니다. 푸틴도 불참하는 데다가 어느새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중국의 주석으로서 뻘쭘한 모임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중국이 최근 발표한 2023 표준지도에 영유권 분쟁 지역을 모두 중국 영토라고 표기해 주변국들이 반발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G20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중국은 지난 28일 공개한 2023 표준지도를 보면 협정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관할하고 있는 아무르강, 중국명 헤이룽장 인근 볼쇼이 우수리스키 섬 전체가 중국 영토 최동단지점으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또 인도 동부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북부 악사이 친고원이 중국 영토로 표기돼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인도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아루나찰프라데시주와 악사이치는 인도와 중국이 각각 시료 지배하는 곳으로 수십 년간 국경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아루나찰프라데시주 지명을 일방적으로 중국명으로 변경하고 이 지역 공무원들이 여권에 비자 대신 증명서를 내주는 방식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이 일어날 게 뻔한데도 중국은 표준지도를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공개했습니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남아공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모디 인도 총리를 따로 만나 국경 분쟁 문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인도 총리와의 대화가 끝난 지 불과 며칠 만에 중국이 표준지도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인도가 반발할 것을 알면서도 표준지도를 공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금 이렇게 인도 및 동남아 국가들과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며 갈등을 부채질할 형편이 못 됩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국이 지난 10년간 돈을 빌려주고 운영권을 챙긴 시진핑의 1대1로 10년이 전 세계 23개국을 파산에 몰아넣었다는 비판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10년 일본을 앞질러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선 지 3년 후에 1대1로를 선언하며 팍스 아메리카나, 즉 미국 패권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 국가주석 취임 6개월 만에 전격 발표였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지난 10년간 1대1로를 적극 추진했고 참여국은 152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누적 투자액 약 1,40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차이나머니의 그림자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선물인 줄 알고 중국 투자를 받아들였다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리는 나라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비아는 중국 국유은행으로부터 66억 달러를 빌렸다가 갚지 못해 2020년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했고 중국이 명조 정화가 아프리카 동부까지 진출했다는 역사적 근거까지 들어가며 아프리카 진출의 거점으로 포섭한 지부티의 대외 부채는 중국의 자금 투입 초기인 2016년 GDP의 50% 수준이었으나 2년 후 85%로 급증하며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나라의 빚 70%가 중국의 진 빚이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명목으로 지급하는 자금에 통상 IMF의 약 2배 수준인 연 5% 금리를 적용했고 높은 이자를 견디지 못한 나라들은 파산 위기에 내몰린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1대1로의 다음 10년이 중국의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은 중국은 천문학적인 자금을 빌려주고 기반시설을 짓고 빚을 갚지 못하면 항구를 군사기지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1대1로를 군사력 증강의 토대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대1로 10년, 중국의 계획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공동발전 모델인가, 채무의 덫인가, 1대1로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부채의 함정은 이제 중국에도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컨설팅 업체 로디움 그룹은 2020년부터 지난 3월까지 1대1로 사업을 위해 중국이 상대국 인프라 건설을 위해 제공한 부채 가운데 785억 달러가 탕감되거나 재협상을 통해 상환 기간을 연장했는데
이는 지금까지 탕감해준 부채의 4배 이상 많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만큼 파산이 속출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1대1로 사업은 최근 눈에 띄게 동력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1대1로를 쉽게 포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시진핑 개인의 정치적 유산과 밀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중국이 1대1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는 게 중국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1대1로 파산이 속출해도 꿈쩍 않던 중국에게 직격탄이 된 것은 이탈리아가 1대1로 탈퇴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9년 주요 7개국 중 처음이자 유일하게 중국과 1대1로 사업협정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탈퇴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며 다만 이 결정에 따른 불똥이 자국 기업들에 튀지 않도록 최대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1대1로에서 탈퇴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사업 탈퇴는 올해 1대1로 10주년을 맞는 시진핑 주석에게 큰 상처가 되고 있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지난 4일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베이징으로 초청해 회담을 한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를 놓치지 않고 미국은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 1대1로 전략에 맞서 인도와 중동, 유럽을 잇는 에너지 수송로이자 디지털 연결 구상을 출범시켜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9일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인도, 사우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EU 정상과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 구상 추진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것은 정말로 빅딜이라며 흥분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경제회랑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존 파이너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이번 구상이 걸프 지역에서 유럽까지 가는 에너지와 무역 물량의 수송시간, 비용 등을 줄여 세계무역에서 중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이번 구상은 민주주의 진영에 속한 인도와 유럽, 이스라엘은 물론 중동에서 미국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하나로 묶어 중국 중심의 1대1로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중국은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 정상화를 중재하며 중동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순위파 이슬람 맹주인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에 상당한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제회랑 구상에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참여시키면서 중국 영향력이 커지는 중동에 미국의 우호 세력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에서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은 미국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중국의 1대1로 사업에 맞서기 위해 지난해 6월 G7 국가들을 주축으로 삼아 만든 협의체인데요. 개발도상국들의 기반시설 구축에 2027년까지 약 800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인데 여기에 한국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예정이니 시진핑 주석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맛이 안 났을 것 같긴 합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파트너십에 이어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급부상까지 미국의 연속타를 맞은 시진핑 주석은 지금 적잖이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